이 방사선이 초파리를 날개를 이렇게 더 만들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체르노빌 이제 지금은 벨라루스라고 이웃 나라가 돼버렸죠. 그 나라에서는 그 기형아 그 신고율이 100명당 0.5%에서 약 1%로 올라갑니다. 약 10년 동안 사고 이전부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방사선을 받지 않는 지역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신고율이 증가한 거고 이게 올라갔을 때 이게 1%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그 WHO 데이터에 가면은 이 자연 기형이라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기형의 질병의 종류가 정확히 1000가지가 있습니다. 잠복고환증, 다지증, 입천장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잠복고환 다지증인데 이게 총 1000가지 질병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은 100명의 아이당 2명 내지 3명이 이런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명 내지 3명. 100명당 3명이면 아주 많은 거죠. 우리나라 7대 도시는 거의 2배가 많습니다. 100명당 5.5명이 선천성 기형이고 이게 의료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나 이번 히로시마의 체르노빌의 이 아이들의 그 기형아율이 이런 기준치보다 더 증가한 율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사선에 의해서 기형아는 아직 인간 기형아는 방사선에 의해서는 없는 걸로 국제기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이나 체르노빌에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그 유럽 사람의 5억 명은 0.3mm 시버트가 20년 받을 건데, 그게 이제 처음 이게 1986년도에 사고였기 때문에 체르노빌이 불안했죠. 바람이 이렇게 막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영국 등에서 약 10만 명이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 체르노빌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사 선생님도 다 모르죠. 나도 모르겠는데 걱정이 되면 낙태합시다 해서 10만 명을 낙태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영국 데이터인데 이 체르노빌 사고 때 이 정도 올라갔고 그 전에 영국이 자기 국가 주변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방사선이 많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좀 공포에 쌓이는 거죠. 제가 시간을 거의 1시간 가까이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던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뒤에 그 전 세계 3번의 사고가 있었죠. 3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원자력 발전소의 누적 대수입니다. 이 3마일과 체르노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2010년도 후쿠시마 이후에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발전 짓는 게 이제 요 초록색이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반핵 데모 건수입니다. 반핵 데모 건수가 3마일 아일랜드 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체르노빌 때도 좀 있었고 거의 사라졌다가 후쿠시마 때 다시 증가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진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죠. 한국은 이제 우리 탈핵 단체, 반핵 단체들이 좀 스마트하게 데모를 시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괴담들이 쏟아졌는데 뭐 방사능 그 사람 몸에 1kg에 100베크렐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속의 세슘은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떨어집니다. 그 사람 몸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거죠. 거의 100분의 1 이하인데 그런데도 비 온다고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그때 안 갔죠. 일부 지역에서. 그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가지 마라 뭐 온갖 그 루머들을 만들어내서 공포심을 조장을 했습니다. 삼중수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선량을 쏟느냐 여러 가지 백혈병부터 많은 질병의 치료 선량이 이게 평균 선량입니다. 약 거의 한 50
시버트, 그러니까 5만 밀리시버트를 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는 약 1% 내지 2%, 그러니까 이제 5만 밀리시버트 쏜다면은 약 그 5만 중에 1%면은 500 정도 되죠. 500mSv 내지 1000mSv. 때에 따라서는 뭐 2000mSv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정상 세포가. 그러니까 몸 전체에 2000을 받으면 죽을 확률도 존재하는데 일부 세포들이 받게 되죠. 근데 방사선 치료는 그래서 50을 한꺼번에 쏘지 않고 한 뭐 25번 나눠서 쏩니다. 이시버트 2000mSv씩 25번을 하루에 한 번씩 25일간 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루 만에 정상세포는 다시 그 2000mSv에 뭐 쏘게 되면은 한 100mSv 정도 받게 되는 거죠. 100ml에서 200mSv.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그게 회복이 됩니다. 복구 작업의 메커니즘에서 정상세포가 회복이 되면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해서 암세포를 치사량보다도 거의 10배 정도 쏴서 죽이고 정상세포는 며칠씩 이렇게 하루씩 띄어서 쏘면서 다시 살려내는 게 방사선 치료 기술이고, 유럽과 미국은 암 환자의 50%는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대단히 효과적이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잠깐 가서 쏘이고 오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한 치료법이죠.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들이 최근 3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됐고, 이제는 또 알려진 게 방사선에게 한꺼번에 많이 쏘면은 방사선이 잘 된다. 이게 알려져서 이런 양성자 치료기 같은 걸 쏘게 됩니다. 방사선을 일단 왕창 쏘고 정상세포는 작게 쏘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조금씩 여러 날 쏴야 되지만 암세포는 일시에 많은 양을 쏘는 게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이런 그 기술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100개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양성자 치료는 2군데서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그 방사선과 이성은 이런 그 최근의 치료 결과하고 그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결과를 가지고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님은 1년에 1mSv 일반 선량은 너무 낮다. 한 달에 100mSv로 해야 된다. 월 100mSv. 그러니까 거의 1000배를 올리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너무 과격하게 올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정도는 너무 과격하고, 뭐 하는 그 방사선 전문가들은 올리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쳐도 안 되고 또 100ml 이하를 걱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1000ml 이상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지금은 이제 일어나기 힘들죠.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은 방사선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 미래의 식품들은 다 방사선 멸균 식품만 먹게 될 날도 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혹은 세균이 극성이면 방사선을 쏘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방사선을 쪼인 음식만 먹고 살아야 돼. 완전히 멸균을, 그럴 때 어느 정도 쏘냐? 1000kg, 그러니까 100만 mSv를 쏘는 거죠. 그 정도 쏴도 안심하다는 게 WHO의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일시 비폭의 100mSv 이하는 영향이 없고, 자연 배경 방사선은 일부 지역은 200mSv까지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 사람들이 암에 더 걸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인 기준 1mSv는 너무 낮고, 현재는 작업자는 5년 평균 20mSv입니다. 그래서 작업자라고 우리 일반인하고 다르게 대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 기준을 20mSv, 연 20mSv로 올리는 걸 이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기준을 국제기구나 한국의 원안위에 올리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저런 그 라돈 침대 사태 같은 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리고 원자력의 그 폐기물 시설의 이런 단가도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반핵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가 원전을 홍보를 해야만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론을 움직여서 정책으로
우리가 이걸 원자력을 정치가들이 정책으로 만들어 주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